새벽이 차에 오지 않은 시간, 지리산 국립공원의 깊은 계곡과 습한 숲 위로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생태 보정구역 중 하나인 이곳은 천년된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험준한 산비탈을 덮고 있어 아침 햇살조차 울창한 나무 꼭대기를 뚫고 들어오기 어려웠다. 그림자들이 서로 얽히며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이끼로 덮인 고목들과 바위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원시적이고 둔탁한 소리였다. 환경에는 어울리지 그러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불길한 전조와 같은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절망의 외침이었다. 인간의 것은 아니었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야생의 소리였다. 천년된 소나무의 낮은 가지들 사이에서 날쌘 아무르 표범 한 마리가 논리적으로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생명체의 단단한 고리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포식자, 그물무늬비 담뱀이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멸종위기종 고양이와 동물을 감싸 조여오고 있었다. 밀수업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들여와진 후 실패한 단속 과정에서 산비탈에 버려진 이 뱀은 놀랍게도 산악기후에 적응하여 거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다.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말이다. 한반도 보호 야생동물의 상징이자 국내 종족 보존의 마지막 희망 중 하나인 이 표범은 외래종의 근육질 고리에 휘감기며 발톱과 이빨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의 본능적 대결이 아니었다.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환경 임무에 특화된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산기슭 위를 조용히 가로지르며 습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탑승한 것은 한국야생동물보호 특수팀 생태보호특임대 요원들이었다. 높은 위험도의 환경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창설된 긴급 대응팀으로 그들은 열감지 모니터를 주시하며 가장 작은 움직임의 신호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을 출동시킨 호출은 환경부의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들어왔다. 짧고 직접적이며 신비에 쌓인 메시지였다. 보호종 동물 위급 상황. 추적 가능한 발신자도 없었고 정확한 위치도 없었다. 단지 대략적인 좌표와 최고 긴급 코드만 있을 뿐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출동 명령을 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은 이것이 또 다른 표준적인 억제 및 구조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했다. 하지만 지리산 북쪽 비탈에 숨겨진 공터에 접근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전술 훈련보다도 훨씬 복잡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덤불과 이끼 낀 바위, 임시로 설치된 위장 플랫폼 사이에 숨어있는 것은 소음기와 열감지 스코프가 장착된 소총으로 무장한 개인들이었다. 그들은 표범과 뱀의 싸움을 음침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불법 사냥꾼들이었다. 멸종위기 동물과 희귀한 유전자 물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고도로 조직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환경법이 엄격하고 보존지역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한국에서 이런 자들의 존재는 단순히 범죄적인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도 위험했다. 그들은 아시아 암시장에서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포획하거나 추출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구조팀의 도착은 조용히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었다. 첫 번째 요원들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물무늬 비담뱀의 포식자 본능이 즉시 반응했다. 젖은 땅에 울리는 부추 소리, 공기의 움직임, 인간의 존재, 모든 것이 뱀의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다. 피 흘리는 고양이과 동물을 순간적으로 놓고 뱀은 놀라운 속도로 구조대원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충격은 건조했다. 고리들이 요원의 몸 주위로 조여들기 시작했고 그는 부분적으로 울창한 덤불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임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외과수술 같았어야 할 작전이 몇 초 만에 생존 작전으로 변했다.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팀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말이다. 긴장은 빠르게 고조되었다. 사냥꾼들은 구조대원들의 움직임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할 것임을 깨닫고 신중하게 전략적 억제를 시작했다. 방해 장치들이 무정히 신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전술기지에서 보낸 명령들이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다. 말들이 금속성 잡음 속에서 사라졌다. 현장에서는 모순된 명령들이 나타나 팀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성했다. 2명의 베테랑 요원들이 다음 단계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한 명은 전술적 철수를 옹호했고 다른 한 명은 그 공터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복, 지휘부의 침묵, 심지어 내부 방해 공작까지 정당화할 만한 무언가가 말이다. 그리고 마치 환경이 아직 충분히 적대적이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요소가 임무의 위험을 높였다. 산의 동쪽 면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감시 드론을 혼란시키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하게 피운 불이 남쪽에서 불어온 갑작스러운 바람에 의해 통제를 벗어났다. 비정상적인 건조기 이후 말라버린 식생이 이상적인 연료를 제공했다. 몇 분 만에 불꽃이 인상적인 탐욕으로 비탈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불은 보호종과 기회주의적 포식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위협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요. 팀장 김재훈은 헬멧의 통신 장치에서 들려오는 지지직거리는 소음 속에서 명확한 명령을 찾으려 애썼다. 15년간 야생동물 보호 분야에서 일해온 그는 이런 통신 두절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박상구, 위치 보고. 그가 두 번째 팀원에게 외쳤지만 대답은 정적뿐이었다. 비담뱀에게 끌려간 최민석의 비명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덤불 사이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지 이미 3분이 지났다. 박상우는 20m 떨어진 바위 뒤에서 열감지 스코프로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의 화면에는 비정상적인 열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 인간의 천보다 낮지만 동물의 것보다는 높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호들이었다. 팀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주변에 최소 6개의 미확인 열원이 있어요. 바로 그때 세 번째 팀원인 이유진이 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동쪽 능선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재가 우리 쪽으로 번지고 있어요. 환경과학 박사 학위를 가진 그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리산의 이 지역은 수십 년간 쌓인 낙엽과 마른 가지들로 인해 화재가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김재훈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팀원 한 명은 뱀에게 붙잡혔고 미확인 인원들이 주변에 숨어 있으며 화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해야 할 아무르 표범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유진, 표범의 상태를 확인해봐. 박상우, 최민석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주변 경계를 유지해. 명령을 내리면서도 김재훈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유진이 표범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부상당한 동물은 깊은 호흡을 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뒷다리에 심각한 외상이 있었다. 진정제를 사용해야 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녀의 말이 끊어졌다. 갑자기 박상우의 급한 외침이 들렸다. 12시 방향, 무장한 인원 발견.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스코프를 통해 본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이었다. 군용 위장복을 입고 최신 장비를 갖춘 그들은 분명 일반적인 밀렵꾼들이 아니었다. 김재훈이 그 방향을 바라보려는 순간 무정위에서 끊어진 음성이 들려왔다. 네 철수, 즉시, 위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신호가 너무 불안정해서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본부. 응답하세요. 김재훈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응답은 없었다. 대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GPS 장치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화면에 표시되는 그들의 위치가 실제와 다른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상우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팀장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이 모든 것이 너무 우연의 일치 같지 않습니까? 정확한 위치, 시간, 그리고 이런 완벽한 매복. 그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질문이 있었다. 이유진도 고개를 들며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를 호출한 메시지의 출처를 아직도 모르잖아요. 환경부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김재훈은 팀원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재와 뱀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서로를 의심할 때가 아니야. 먼저 최민석을 구해내고 이곳에서 빠져나가자.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덤불 속에서 최민석의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방향으로는 화재의 연기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더욱이 무장한 미확인 인원들이 그들의 모든 탈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기! 이유진이 갑자기 외쳤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나무 위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있었다. 군용 위장색으로 칠해진 그 장치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감시받고 있었어요. 김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을 이곳으로 유인했고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헬리콥터 조종사인 윤대성이 무정희를 통해 긴급하게 연락해왔다. 팀장님, 제가 본부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어요. 본부에서는 오늘 어떤 출동 명령도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을 이곳으로 보낸 것이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누가 왜 그들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일까?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아무르 표범의 상태도 악화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윤대성의 충격적인 보고가 무정희를 통해 울려 퍼진 후 팀원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공식적인 출동 명령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김재훈은 자신의 15년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으로 여기 온 거죠? 박상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열감지 스코프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경계심은 숨어있는 무장 인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팀장에게도 향해 있었다. 이유진은 아무르 표범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이곳으로 유인했어요. 하지만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표범? 아니면 그녀의 시선이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최민석의 신음소리 방향으로 향했다. 김재훈은 팀원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이상한 조각이 떠올랐다. 출동 명령을 받았을 때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특별한 코드였다. 그 코드는 환경부 공식 코드가 아니라 그가 몇 년 전 비밀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것이었다. 잠깐 김재훈이 중얼거렸다. 코드 7742. 이건 무슨 코드요? 박상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김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5년 전 중단된 극비 프로젝트의 코드야. 야생동물 DNA 보존 프로젝트였어. 당시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유전자 샘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덤불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다. 최민석이 비단뱀의 고리에서 부분적으로 빠져나와 필사적으로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다. 팀장님, 저들이 뭔가를 찾고 있어요. 이유진이 재빨리 최민석에게 달려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다행히 뱀에 의한 심각한 외상은 없었지만 그의 다음 말은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중국어였는데 뭔가 DNA 샘플과 유전자 코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민석이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팀장님의 이름까지 언급했다고요. 모든 시선이 김재훈에게 집중되었다. 박상우는 이제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왜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김재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5년 전 나는 정부의 극비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 멸종위기 동물들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프로젝트였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샘플들이 사라졌어. 그리고 그것들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었지. 그래서 당신이 용의자였던 거군요. 이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야, 나는 결백했어. 하지만 누군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지. 그래서 나는 그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왔고 이 팀으로 옮겨온 거야. 박상우가 무정희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더욱 명확해지네요. 누군가 당신을 다시 그 사건에 연루시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르 표범도 그 계획의 일부일 수 있고요. 바로 그때 헬리콥터에서 윤대성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급 상황,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10분 내에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헬기까지 위험해집니다. 이유진이 표범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이 아이는 이동이 가능해요. 하지만 진정제 없이는 헬기에 태우기 어려울 거예요. 진정제는 헬기에 있어요. 최민석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갑자기 숲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무장한 인원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중국어로 된 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또 다른 총성이 있었다. 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박상우가 스코프를 통해 확인하며 외쳤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김재훈은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고 있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라면 표범을 구하는 것조차 그 계획의 일부일 수 있었다. 팀장님, 이유진이 급하게 외쳤다. 결정하세요. 이 아이를 구할 거냐, 말 거냐.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아무르 표범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야생동물 특유의 자존심과 동시에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김재훈이 결심했다.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이 동물을 구해야 해.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니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숲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환경부 고위 관료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위험하지 않음을 표시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김재훈 팀장,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김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정수 국장, 당신이 여기 왜?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박정수 국장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연 그는 적인가, 아군인가? 그리고 5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박정수 국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모든 팀원들을 당황시켰다. 김재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딘지 모를 안도감까지 섞여 있었다. 박 국장님,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김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정수는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들이 곧 재정비를 마칠 겁니다. 그의 시선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숲 쪽으로 향했다. 이유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보낸 건가요? 그 가짜 출동 명령을 말이에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도요. 그가 김재훈을 향해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재훈 씨, 당신이 5년 전에 보관했던 진짜 증거 아직 가지고 있죠? 김재훈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상우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화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피해야죠. 바로 그때 헬리콥터에서 윤대성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5분만 더 있으면 헬기 연료 탱크가 위험해집니다. 최민석이 아무르 표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려 했지만 부상당한 동물은 경계심 때문에 저항했다. 진정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헬기에 태울 수 없어요. 박정수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이걸 쓰세요. 야생동물용 응급 진정제입니다. 그의 준비된 모습에 팀원들은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당신이 모든 걸 미리 계획했던 거군요. 박상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닙니다. 박정수가 강하게 부정했다. 저는 김재훈 팀장을 구하러 온 거예요. 5년 전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유진이 진정제를 표범에게 주사하며 물었다. 그 진짜 범인이 누구죠? 박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환경부 내부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는 멸종위기 동물의 유전자 정보를 중국 바이어들에게 팔아왔어요. 그리고 김재훈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죠. 김재훈의 주먹이 떨렸다. 그래서 제가 5년간 의심받으며 살아야 했던 거군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박정수가 계속했다. 그가 오늘 이곳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고 있어요. 이 아무르 표범의 유전자 샘플을 최종 목표로요. 진정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표범이 조용해지면서 최민석과 이유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갑자기 숲속에서 새로운 음성이 들려왔다. 한국어였다. 박정수, 나와라. 게임은 이제 끝이야. 박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늦었네요. 그가 직접 왔습니다. 누가 온 거죠? 김재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조현우 차관입니다. 환경부 차관이자 5년 전 그 사건의 진짜 배후입니다. 팀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환경부 차관이 불법 거래의 배후라니.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상우가 스코프로 확인하며 보고했다. 무장한 경호원들과 함께 3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유진이 표범을 안고 서며 말했다. 이 아이는 준비됐어요. 가요. 하지만 조현우 차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김재훈, 5년 전의 진실을 알고 싶지 않나? 나와서 얘기하자. 김재훈은 갈등했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팀원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박정수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재훈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의심받으며 살아야 해요. 팀장님, 결정하세요. 최민석이 급하게 외쳤다. 연기가 이미 그들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윤대성이 헬리콥터를 낮게 띄워 착륙장으로 접근해오고 있었다. 모두 탑승 준비. 30초 후 이륙합니다. 김재훈은 마지막 결심을 했다. 모두 헬기로. 나는 조현우와 대화하겠어. 안 돼요. 이유진이 외쳤다. 혼자 가면 위험해요. 하지만 김재훈은 이미 조현우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박정수도 그를 따라갔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증인이 필요할 테니까요. 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표범과 함께 헬리콥터로 향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다. 과연 김재훈과 박정수는 무사할까? 그리고 5년 전의 진실은 마침내 밝혀질까?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유진은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다.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지리산의 운명적인 하루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연기가 자욱한 숲속에서 김재훈과 박정수는 조현우 차관과 마주섰다. 조현우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무장한 경호원 2명이 서 있었고 뒤쪽으로는 여전히 총성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김재훈 5년 만이군. 조현우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따뜻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텐데. 김재훈의 주먹이 떨렸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5년간 의심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의심? 조현우가 웃었다. 자네가 실제로 그 일에 관여했잖나. 다만 전체 그림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박정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십시오, 차관님. 김재훈 씨는 당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유전자 샘플을 보관하라는 당신의 지시를요. 조현우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박정수, 자네도 참 고집이 세다. 5년 전에 입을 다물었으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났을 텐데.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박정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당신이 중국 바이어들과 거래하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갑자기 조현우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총을 뽑았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뒤쪽에서 총성이 울리며 경호원이 쓰러졌다. 무장한 중국인 그룹의 리더가 나타난 것이다. 조 차관, 약속이 다르잖아요. 중국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외쳤다. 표범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개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조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유전자 샘플은 확보할 수 있어. 김재훈이 깨달았다. 당신들이 표범을 죽이려 했던 거군요. 유전자만 추출하고. 똑똑하군. 조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살아있는 개체는 관리가 어렵거든. 하지만 DNA는 다르지. 복제 기술로 얼마든지 재생산할 수 있어. 박정수가 분노로 떨었다. 당신은 환경부 차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상론만으로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조현우가 답했다. 중국의 부유층들은 멸종위기 동물의 유전자에 수십억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 돈으로 더 많은 보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김재훈이 외쳤다. 당신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거잖아요. 바로 그때 중국인 리더가 불길을 가리키며 급하게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거래를 마치자고요. 하지만 조현우는 예상과 다른 말을 했다. 거래는 취소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 중국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그건 내 문제야. 조현우가 차갑게 답했다. 그 순간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 그는 처음부터 중국인들을 속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격분한 중국인이 총을 들었지만 조현우의 남은 경호원이 먼저 반가세를 당겼다. 총성이 울리며 중국인이 쓰러졌다. 혼란 속에서 박정수가 김재훈에게 소리쳤다. 지금이야, 뛰어! 하지만 김재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제 끝내야 해요. 그가 조현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5년 전 당신이 저에게 특별한 임무라고 했던 것들, 모든 게 이 거래를 위한 준비였군요. 조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자네 정말 고집이 세다. 그냥 모른 척 했으면 편했을 텐데. 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물들을 사랑해서, 자연을 지키고 싶어서. 그 순진함이 자네의 약점이야. 조현우가 총을 뽑았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의 소음이 들려왔다. 윤대성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확성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곳은 환경부 특수팀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조현우가 당황했다. 윤대성까지 배신했나? 박정수가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어요. 당신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조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것은 진짜 환경부 특수수사팀이었다. 박정수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차관님. 김재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조현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내 어희가 이긴 줄 알아?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더 큰 조직이 있어. 하지만 그의 말은 특수수사팀의 체포로 끝났다. 5년간 김재훈을 괴롭혔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연기가 거치고 불길이 잦아들면서 진실의 빛이 지리산에 다시 비치기 시작했다. 김재훈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는 다시 진정한 환경보호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현우 차관이 체포된 지 1시간 후 지리산의 공기는 한결 맑아진 것 같았다. 화재는 소방 헬리콥터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진압되었고 연기도 점차 거치고 있었다. 김재훈은 특수수사팀의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팀원들과 재회할 수 있었다. 헬리콥터 안에서 아무르 표범은 수의사 이유진의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진정제의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표범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뒷다리의 상처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최민석은 여전히 비단뱀에게 당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동료들의 격려 덕분에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팀장님이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거예요. 박상구는 장비를 정리하면서 말했다. 5년 동안 의심받으며 살아온 팀장님 심정을 생각하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김재훈이 헬리콥터에 탑승하자 모든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마워요 모두들. 여러분이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윤대성이 조종석에서 돌아보며 웃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번엔 가짜 명령 없이요? 웃음이 터져나왔다. 긴장감이 풀리면서 팀원들 사이에는 다시 화목한 분위기가 흘렀다. 박정수 국장이 김재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재훈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도왔다면? 아니에요, 국장님. 김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감사해요. 결국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무르 표범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도 구했고요. 헬리콥터가 서울 방향으로 날아가는 동안 팀원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현우 차관의 체포로 인해 환경부 내부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김재훈의 억울함도 공식적으로 해명될 것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생동물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겠어요. 박정수가 말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강화하고 투명성도 높여야 하고요. 이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런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필요해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공조해야죠. 김재훈은 창밖으로 펼쳐진 지리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5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마침내 끝났지만 그 경험은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환경보호자로 만들어주었다. 팀장님, 무슨 생각하세요? 최민석이 물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김재훈이 답했다. 이제 정말로 동물들을 위해, 자연을 위해 일할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의심의 시선을 받지 않고요. 박상호가 제안했다. 우리 팀 이름을 바꾸는 건 어때요? 진실수호 환경보호팀 같은? 아니면 지리산 수호자들? 이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름이야 뭐든 상관없어요. 김재훈이 미소를 지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헬리콥터 안에서 아무르 표범이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팀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스며들었다. 몇 시간 후 서울의 야생동물 치료센터에 도착한 표범은 전문 수의사들의 정밀 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후유증은 없었고 2-3주 후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날 저녁 김재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많은 동물들을 구하고 더 많은 자연을 보호하는 거야. 그의 책상 위에는 아무르 표범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당당한 눈빛은 김재훈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내일부터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할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김재훈의 마음은 이미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에게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조현우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더 큰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김재훈과 그의 팀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3주가 지난 후 지리산 국립공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완전히 회복된 아무르 표범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날이었다. 김재훈과 그의 팀은 이른 아침부터 방생 준비에 바빴다. 3주간의 치료와 재활을 거친 표범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고 야생에서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유진이 마지막 건강 검진을 마치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요.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박상우가 특수 이송용 케이지를 점검하며 말했다. 지난번처럼 비단뱀은 없겠죠? 농담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최민석이 웃으며 답했다. 이번엔 주변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외래종 생물들은 모두 적절한 곳으로 이송했고요. 헬리콥터에서 내린 팀원들은 표범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공터 근처로 향했다. 화재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자연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새로운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새들의 지적 윰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기가 좋겠어요. 김재훈이 나무 그늘이 있는 평평한 곳을 가리켰다. 물도 가깝고 사냥하기에도 적당한 지형이에요. 박정수 국장도 함께 왔다. 지난 3주 동안 환경부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고 그는 새로운 투명성 강화 정책의 책임자가 되었다. 김재훈 팀장,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부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김재훈이 답했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요. 케이지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자 안에서 표범이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3주간의 치료 기간 동안에도 야생의 본능을 잃지 않은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자유로웠다. 이유진이 케이지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 아이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요. 함께 보낸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의 진짜 집은 여기예요. 김재훈이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잠시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문이 열리자 표범은 즉시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바로 도망가지 않고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고마워 친구야. 김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건강하게 살아. 표범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바라본 후 우아한 걸음으로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팀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우리가 해낸 거네요. 최민석이 감격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김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물들은 아직 많거든요. 바로 그때 윤대성이 무정이를 통해 연락해왔다. 팀장님, 새로운 출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설악산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해요.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공식 요청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출발합시다. 김재훈이 힘차게 말했다. 헬리콥터로 돌아가는 길에 이유진이 문득 물었다. 팀장님, 혹시 조현우가 말했던 더 큰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런 게 있다면 언젠가는 마주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거든요. 박상구가 장비를 점검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팀워크가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맞아요. 최민석이 동의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헬리콥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래로는 지리산의 웅장한 풍경이 펼쳐졌다. 그 어딘가에서 아무르 표범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팀원들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다음 임무 준비하겠습니다. 이유진이 활기차게 외쳤다. 새로운 친구를 구하러 가는 거네요. 박상구도 웃으며 말했다. 김재훈은 창밖의 푸른 산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5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필요했던 것 같았다. 이제 그는 진정한 환경 보호자로서 그리고 신뢰받는 팀장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자연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있는 한 이 아름다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설악산을 향해 날아가는 헬리콥터 안에서
팀원들은 다음 모험을 기대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김재훈과 그의 팀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준비된 특별 플레이리스트를 왼쪽 링크에서 만나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